안녕하세요. 박용진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이제 재선 의원입니다. 재선 의원답게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주어진 역할 그리고 권한을 가지고요. 하나하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박용진TV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쉽게 잘 이해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좀 널리 알리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똑똑해지고 이만큼 상법에 대해서 더 아시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들의 활동일은 6월 1일부터인데 제가 6월 2일 날 정말 부지런하게 토론회를 열었는데 21대 국회의원 재선 의원으로서의 활동의 처음을 이렇게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그 토론회로 잡았다고 하는 건 여러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사항,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 그리고 당의 강령,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국민과의 약속, 이거에 발맞춰서 여당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 법무부도, 이 담당 부처인 법무부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건 상법 개정안이 드디어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이 법이 드디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사회적 기대를 아주 높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상법을 통해서 기업이 자유로운 시장경제 안에서의 상거래 행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있는 그런 준거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를요, 흔히들 경제민주화법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경제민주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좋은 거지 이렇게들 생각하시고요. 재벌개혁 그러면 그거 좋은 거지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당장 어떤 제도와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거든요. 그중에 상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상법 개정안을 저는 경제활성화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유치원 3법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처럼 뭐 이렇게 세 개가 붙으면 잘 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스피 3천, 박용진 3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법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해나갈 건데 그 첫 번째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에 제가 굳이 코스피 3천이라고 말을 붙인 이유는 워낙 그 한국 경제에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재벌 총수나 이 일가들이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뭐 법이 개정되면 경제가 망할 것처럼 막 또 이렇게 그 홍보를 해놓고 로비를 해놓고 이래가지고요. 경제 민주화라는 건 기업 목적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길래 일부러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스피 3천이라고 표현되는 거 한국 경제 활성화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KDI 원장이 이 이야기를 어느 그 토론회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한국 경제가 저평가되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가 2천 밖에 못 올라가는 여러 이유 중에 투명하지 못해서다. 그리고 이 지배구조가 일부 재벌들 총수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배당을 그렇게 안 하는 모양이에요. 기업이.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그 배당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재벌 총수들이 이게 너무 지분율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당률을 작게 하고 그리고 배당을 자주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식을 우리 국민들이 투자 형식으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런데 단타 매매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오르면 막 갖다 팔고 또 막 내리면 또 무르서 팔고 이러면서 개미들 일반 국민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이제 가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활력도 도와주고 장기 투자를 통해서 우리 경제 전체에 뒷받침을 해주는 방식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경제에서 어떤 뭐 민주적 룰을 두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지분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순환출자라든지 또 뭐 특수관계를 통해서라든지 가족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잘못된 경영으로 끌고 가고 이러면서 생기는 여러 리스크들이 있거든요. 그 리스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점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을 필두로 코스피 3천 박용진 3법 쭉쭉쭉쭉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한국 경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런 낡은 방식으로 경영을 하려고 하고 기업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기업을 옥죄는 거예요. 그 이제 저기 이상한 야당 의원님들 몇 분, 그리고 뭐 저기 학자들 몇 명, 그리고 기업의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경제신문 이런 등등에서 자꾸 이 법을 왜곡하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자. 투명해야 투자한다. 코스피 3천까지 간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비상장 자회사인 삼성 SDS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47억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은 7천여 원으로 당시 장외 시세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거래로 SDS 지분을 8.8%까지 늘리는 등 재산상 큰 이익을 봤지만 삼성 SDS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제값을 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자회사인 삼성 SDS가 입은 손해는 결국 모회사인 삼성그룹의 손해로 이어진 셈이었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자회사 경영진이 자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모기업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요, 그 자회사에서 모기업에게 피해를 주면 이 자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들이 대부분 가족 경영을 하면서 자녀에게 그 경영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자회사들을 이렇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회사가 잘못 방만 경영, 무능 경영을 통해서 모기업에도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주주들이 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소송이 난발될 거다 일부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무능한 경영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쁜 짓을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투표제인데요. 이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자 이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상장회사들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회가 그냥 지배주주, 예를 들면 그냥 재벌 총수가 일방적으로 싹 구성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건 이거는 기업에도 좋지 않고요.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위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이제 보장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집중투표제가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3명을 뽑잖아요. 박용진이라고 하는 주주가 소액주주지만 이 3명에 대해서 각각 한 표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틀을 좀 바꿔서요. 이 3표를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소액주주들이 주총에서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게 되면 그 사람 1명 정도는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하도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준법감시위원회를 뒀다고 한다면 그런 걸 둘 필요가 없이 그냥 이런 제도가 보장이 되면 삼성 이사회에 그리고 현대 이사회에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고 준법 경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 아들한테 그렇게 자꾸 돈을 몰아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해외 투자자들이 투기자분들이 들어와서 판을 칠 거라는 등 아니면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사회에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이사회 대부분 한 10명 전후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중에 1명 정도 들어가요. 1명, 2명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업 이사회 경영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걸 분탕질친다?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그들을 뽑아주는 주주들이 그 기업이 잘 돼야
이분들도 배당도 많이 받고 자기 재산 평가도 올라가는데 왜 이상한 사람을 넣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주주총회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도 좋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넣으려고 그러는 법안 중에는요, 이 이사회 이사를 이렇게 선임하거나 해임하는데 요건을 좀 강화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사람인데 재벌 총수한테는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법적인 처벌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누를 끼쳤던 사람을 다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단위에 앉혀놓는 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이런 이사의 선임 그리고 해임 요건을 좀 이렇게 강화해서 이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든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매우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건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사로 쭉 뽑아요. 재벌 총수가 지배주주가 원하는 대로 뽑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냥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별로고요. 내부 견제 기능은 완전히 상실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아예 분리해서 뽑자. 이사는 이사대로 뽑고요. 그리고 구성대로 하고 감사위원은 별도로 표결을 통해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된 이후에 한국 유치원이 완전히 투명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리고 박용진이 하려고 하는 코스피 3000 박용진 3법이 자꾸 다 통과가 되고 나면 한국 경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맞출 거고요. 그리고 일부 무능한 경영, 불투명 경영, 그리고 방만 경영, 독선 경영 때문에 만들어져 왔었던 기업의 리스크들, 한국 경제 리스크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이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활기차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부담스러웠었던 오너 리스크들의 부담도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는 코스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3천까지 가게 될 거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보다 더 활력을 띠게 되면서 국제적인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들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더 준비를 해서요. 제가 추진하는 법안, 제가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가야 될 방향, 한국 경제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경제하면 박용진, 경제 활성화하면 박용진, 재벌 개혁도 박용진, 먹고 사는 민생 경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요. 한포 고복, 배 두드리고 등 따시게 우리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재선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 내용을 알고 한국 경제 변화 발전에 응원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